안녕하세요. 자담 세무에게 세금 읽어주는 여자 소혜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도시지역 내 소재하는 그 농지가 과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그 여부에 대해서 최근에 조세 심판례가 나온 게 있어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청구인은 1989년 2월 1일 매매로 취득한 쟁점 토지를 2016년 4월 29일에 양도하고 당의 쟁점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을 적용을 해서 2016년 6월 30일 처분청에 2016년에 기속되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처분청은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라고 보아 그 청구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의 10%를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을 해서 2019년 6월 10일 청구인에게 2016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을 해서 2019년 9월 2일 심판 청구를 제기한 건입니다. 자,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을 한번 잘 살펴보면요. 첫 번째, 청구인의 주장입니다. 첫째, 쟁점 토지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인 2010년 11월 24일 이후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 및 감면 대상 토지에 해당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랑 제4호 감옥 및 남옥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였고 쟁점 토지 양도일 직전 5년 중에 3년 그리고 3년 중에 2년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이유로 첫 번째, 쟁점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마목 및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 과목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인 2010년 11월 24일부터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이 되어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되었다. 두 번째로 대법원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된 토지로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각 토지를 농지로 경작하고 있다는 사정에만 주목하여 주택건설 사업에 제공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은 법문의 규정과 달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한 것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고 조세심판원도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는 과세 대상 물건의 현황과 무관하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된 토지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에 저율의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에 따라 주거용지로 사용될 토지는 사실상 현황과 달리 분리과세 대상 토지이다라고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당의 쟁점 토지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11조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 사업에 제공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현황과는 무관하게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세 번째로 쟁점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19조의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토지이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랑 제1호 감옥 단서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 농지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농지가 아닌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랑 제4호의 농지, 임야 및 목장 용지 외의 토지인 기타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랑 제4호 남옥에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인 기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하였는 바 기타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인 당의 쟁점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따라서 쟁점 토지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 이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 및 감면 대상 토지에 해당이 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랑 제4호 감옥 및 남옥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 토지이고 또한 양도일 직전에 5년 중 3년, 3년 중 2년의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 토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쟁점 토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랑 제1호의 농지로 보더라도 당의 쟁점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 토지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첫 번째가 쟁점 토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사항 도시지역 편입일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인 2010년 11월 24일로 보아야 하고 쟁점 토지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된 토지에 해당하여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 토지라고 볼 수가 있다.
처분청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471호에 따라 쟁점 토지 도시지역 편입일인 도시지역 내 일반 상업지역으로 편입된 그 도시지역 편입일을 1989년 8월 19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건설교통부의 그 고시는 그 옛날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에 도시계획을 변경한 내용으로 도시계획의 변경과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다른 것인 바, 이 건설교통부의 그 고시를 근거로 쟁점 토지의 도시지역 편입일을 1989년 8월 19일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9조 제2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당해 쟁점 토지인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인 2010년 11월 24일에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이 되었으므로 당해 해당 일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따라서 쟁점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로 남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6항에 따라 도시지역 편입일인 2010년 11월 24일로부터 3년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였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쟁점 토지인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 또는 환지 예정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법률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논거로요. 첫 번째,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지역에서는 중목의 벌채라든가 식지행위 등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후에는 사실상 경작행위가 제한이 됩니다. 쟁점 토지는 2008년 1월 14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 2008년 9월 29일 쟁점 조합으로부터 경작금지 요구를 받아 경작행위가 금지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호에 따라 법률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후에도 법률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볼 수 없다면 도시개발법 제36조에 따라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 종전의 토지는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쟁점 토지는 환지 예정지 지정 공고인 2014년 6월 13일부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68조의 14 제1호에 따라 법률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쟁점 토지인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착공일인 2014년 11월 5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4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및 1항의 그 제5에 따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착공일 이후에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지 예정지 지정 공고일로부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 14 제1호에 따라 법률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 토지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인 1586일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인 875일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처분청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면요. 첫 번째, 쟁점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고 실제로도 농지로 사용이 되었으므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 하여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에 기타 토지에는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없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논거로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쟁점 토지는 청구인의 쟁점 토지 취득 시점부터 환지 예정지 지정 공고일까지 공부상 현황이 농지이고, 환지 예정지 증명원 및 항공 사진 등을 통해 실제 이용 현황상 농지에 해당한 것으로 확인이 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에 기타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구인은 쟁점 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제 토지에 해당하므로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쟁점 토지가 농지 전용 의제된 토지를 하더라도 농지임에는 변함이 없고 지방세법 시행령제 102조 제7랑 제4호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에 제공한 토지에 해당이 되어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된 것일 뿐 기타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구인이 도시지역 내 농지인 쟁점 토지에서 제촌, 작용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당의 쟁점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랑 제1로 감옥 및 남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쟁점 토지는 1989년 8월 19일 도시지역에 편입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환지 예정지 지정 공고 이후 소득세법상 법률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제1로 각목의 기간에 해당이 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 토지의 도시지역 편입일은 1989년 8월 19일로 확인이 되고 쟁점 토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랑 제1로 남목에 따라 도시지역 내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쟁점 토지 관할 평택 시에 이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당의 쟁점 토지인 경우에는 1989년 8월 18일에 옛날 도시계획법 제17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내 상업지역에 편입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옛날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었다라고 보았고 당의 쟁점 토지는 옛날 도시계획법 제17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도시개발계획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을 도시지역 편입일로 보아 그 시점부터 당의 쟁점 토지가 3년간 비사업용 토지에 제외된 토지에 해당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쟁점 토지는 환지 예정지 지정 공고 이후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른 법률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당 시점부터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보아도 당의 쟁점 토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제1로 각목의 기간 기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 첫 번째, 청구인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쟁점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법률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공고된 경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측치,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중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은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더라도 당의 쟁점 토지와 같은 그 농지인 경우에는 비록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공고되더라도 농지의 그 본래 용도로서 이제 사용하는 경작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구인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 이후에 쟁점 조합으로부터 경작금지 요구를 받아 이제 쟁점 토지에 대한 경작행위가 금지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도시개발법 제9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으므로 농지인 당의 쟁점 토지에 대한 경작행위가 법률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이 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쟁점 조합이 쟁점 토지에 대하여 이제 경작 금지를 요구한 것은 행정관청의 인허가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쟁점 조합이 지상물 보상 계획 공고 및 통지 후에 지상물 보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경작 금지를 요구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해서 당의 쟁점 토지가 법령상의 제한이라든가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쟁점 토지인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여도 농지로서 기존 용도인 경작행위까지 제한되었다고 볼 수가 없고 환지 예정지 지정 공고일인 2014년 6월 13일 이후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되었다고 볼 수 있어 환지 예정지 지정 공고일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법률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쟁점 토지인 경우는 환지 예정지 지정 공고일인 2014년 6월 13일 이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그 법률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였고 환지 예정지 지정 공고일인 2014년 6월 13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은 양도일 직전 2년 미만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제1항 각목의 기간에 모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청구인의 주장과 이제 처분청의 그 의견을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판단을 해보시면요. 쟁점은 두 가지로 간추려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 토지를 농지, 임야 및 목장 용지가 아닌 기타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이 과연 옳은가? 두 번째, 쟁점 토지를 농지로 보아도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그리고 3년 중 2년이 이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었다는 그 청구 주장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그 판가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등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제 관계법령을 이제 많이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긴장하시고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일단 첫 번째 소득세법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제95조에서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 범위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요. 1호 농지로서 다음 각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목에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이제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요. 나목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이제 시지역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 이때에는 도시지역 내 소재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4호에서가 농지, 임야 및 목장 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목을 제외한 토지. 자, 요런 이제 가부터 이제 다까지 이렇게 열거한 요 규정에 대해서 요 규정은 이제 그 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규정이고요. 요러한 가, 나, 다를 제외한 농지, 임야, 목장 용지 외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은 가목이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목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가 별도 합산과세 대상이거나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다목이 토지 이용 상황, 관계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익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사업용 토지로 보고 있습니다. 2항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라든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의 그 기간 기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그리고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이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인 경우에는 이때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요. 이를 뒤집어서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직접 자경을 한다는 농지이거나 아니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을 이제 초과해서 2년 이상을 이제 그 경작하는 그런 농지인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고요. 그리고 전체 토지 그 보유 기간, 소유 기간이 60%를 이제 60% 이상인 경우에는 이때에는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시행령 168조 7에서는 토지 지목이 판정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법 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라든가 임야, 목장 용지 그리고 그 밖의 토지 판정은 이 명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행령 168조의 8에서는 농지 범위 등에 대해서 이제 사용을 쓰고 있는데요. 보시면 3항에서가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감옥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이 전용 목적으로 사용한 토지인 경우에는 농지로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 토지 판정 기준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1항에서가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토지는 해당 각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이제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사용이 금지라든가 제한된 기간 동안에는 이제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를 판가름 할 때 그 사업용에 사용한 그 기간으로 이제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자 보시면은 첫 번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이때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에는요 사업용에 이제 사용한 기간으로 봐주고요. 두 번째 토지를 취득한 후에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 토지인 경우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에 사용한 것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1로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이때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제1로 이제 법령에 따라서 법률 등에 따라서 사용이 금지 제한된 기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취득 후에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을 때는 그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에는 이때는 사업용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 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 현황, 취득 사유 또는 이용 상황 등을 감안을 해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기한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당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에 사용한 기간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한번 보시면은요, 제83조의 5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를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그 판정 기준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한번 보시죠. 0 제168조의 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토지는 해당 각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에는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지 여부를 판정한다.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을 해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라면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사업용에 사용한 기간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법 규정을 좀 보시면은요, 지방세법 제106조에서는 과세 대상의 구분 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항에서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다음 각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대상, 별도 합산과세 대상, 그리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세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과세 기준 현재 납세 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 아래의 그 별도 합산과세라든가 분리과세 대상이 된 토지를 제외한 토지인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과세 기준 현재 납세 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 다음 항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용지 전, 탑, 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토지, 그리고 감옥부터 라목까지 토지와 이와 유사한 토지 중에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에서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5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토지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 사업에 제공한 토지, 이때 토지와 종전에 토지구역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역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역정리사업에 제공한 토지 및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이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에 제공한 토지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이제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법을 한번 보시죠. 이제 많이 보고 계시죠?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지금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돼서 과연 그 도시지역 내에 편입된 그 농지가 과연 이게 사업용 토지인지, 이제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가 기본적인 일반 세율로 과세가 가능한지,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가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10%를 더, 이제 일반 세율에 10%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되는지 지금 그 논점에 대해서 지금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처분청과, 아니, 과세관청과, 그 처분청이죠. 과세관청과 그 청구인의 이제 납세자들, 납세의무자 간에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오늘 법 아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법 같이 보시죠. 도시개발법 제9조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의 고시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2항.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에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항에서가 제7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지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중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또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때에도 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항에서는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5항에 불구하고 허가를 이제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에서는 시행자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1항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의 토지 소유자라든가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을 한다. 5호에 보시면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이때 공유수면의 그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라고 해서 시행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5호에서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를 이제 시행자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6호에서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마찬가지로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이제 토지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 이제 시행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9조에서는 이제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1항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 승인, 심사, 인가, 신고, 면허, 등록, 협의, 지정, 해제 또는 처분 등 이때 즉 인허가 등이 말하는데요. 이러한 인허가 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인허가 등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 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 전용 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및 협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 변경의 승인에 대해서 이제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도시개발법 제35조에서는 환지 예정지 그 지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1항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36조에서는 환지 예정지 지정 효과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1항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으며 종전의 토지인은 이때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0조에서 환지 처분, 그리고 42조에서 환지 처분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40조 환지 처분 내용 좀 보시면요. 1항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를 하고 공사 관련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42조 환지 처분의 효과 1항에서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제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의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난 날에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많이 보고 계시죠? 이게 제가 이번에 이 논쟁과 관련돼서 제가 좀 많이 법을 참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건너뛰려고도 했는데 우리가 매일 이렇게 건너뛰면 실력이 많이 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저도 괴롭지만 여러분도 좀 이렇게 응합하셔가지고요.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는 제16조에서 이제 행위 허가의 대상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법 제9조 5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등 군수의 허가를 받아 행위는 다음 각과 같다라고 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규정은 이제 그린벨트 내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건축물의 건축 등. 두 번째,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하면 뭐 건축물의 건축이라든가 대수선 등 용도 변경에 해당이 되고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이때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토지의 굴착 등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그 행위를 말합니다.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가 쉽지 않은 그 물건을 이제 1개월 이상 적치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중목의 벌채 및 식재에 대해서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 제3항에서는 법 제9조 제6항 2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 이제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라든가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 이때는 그 경작지에서 임시 식재하는 경우는 제외되는데요. 이러한 두 가지 경우에는 특별하게 개발행위 허가를 이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지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농지법 제6조에서는 농지 소유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1항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2항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35조 또는 43조에 따른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다음으로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비록 농업인이 아닐지라도 이때는 농지를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34조에서는 농지 전용 허가 협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1항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 면적이라든가 경계 등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이때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역시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두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 제1호 단체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이때에는 이제 요때 이 두 가지 경우죠. 요 두 가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 예외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항에서 주무부 장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이제 미리 농지 전용에 대한 그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잠시 보시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 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하지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도시 군계획시설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외를 합니다. 이러한 이제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이제 주상공 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 군계획 시설을 이제 결정할 때 그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때에는 미리 관계 주무부 장관 등은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미리 농지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이제 지정할 때 역시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은 이때에도 각 그 지방자치단체 장이라든가 주무부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미리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 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 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체에 따라 토지 형질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장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미리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제6조 국토의 용도 구분을 하고 있고요.
뭐 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토부는 이제 토지 이용 실태라든가 특성, 장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용도 지역으로 구분한다라고 해서 도시 지역 등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6조에서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요. 도시 지역인 경우에는 주상공, 녹지 지역 이렇게 주상공록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규정 네 지역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부칙에서는 이제 부칙 제 12조에서는 계획에 관한 경과 조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03년 이제 1월 1일 폐지된 도시계획법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도시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한다라고 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시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계획 등에 대해서는 이때에는 이제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관계 법령 등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쟁점화되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요. 첫 번째,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을 하고 양도한 것과 관련된 이제 사실관계는 청구인은 1989년 2월 2일에 이제 쟁점 토지를 매매로 취득을 하였고 취득 이후 양도 시점까지 이제 쟁점 토지를 그 작용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그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서 처분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2016년 4월 29일 주식회사 법인에게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당시 쟁점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고 기본세율을 적용을 해서 2016년 6월 30일에 처분청에 이제 2016년에 귀속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 토지가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었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여도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 자체가 법률에 따라서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 토지가 이때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라고 보아 청구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의 10%를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을 해서 2019년 6월 3일 청구인에게 2016년에 기속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은요, 처분청은 쟁점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하며 쟁점 토지에 대한 그 항공사진을 제출했고요. 쟁점 토지의 그 공고상 지목은 전입니다. 밭으로 이제 확인이 되며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제촌, 작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2019년 2월 25일에 작성한 사실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청구인은 그 쟁점 토지가 도시개발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지방세법 제106조 제1랑 제3호 마목 및 옛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제공한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그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재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제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필 건데요. 첫 번째, 쟁점 1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청구인은 쟁점 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랑 제4호 가목 및 남목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 토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농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랑 제1호에 따라 소유자가 제촌 작용을 하지 않으면 재산세의 그 분리과세 대상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때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도시개발 사업의 부지조성공사 착공일이 전날인 2014년 11월 5일까지 쟁점 토지의 공부상 지목 및 그 현황이 농지에 해당함에도 당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제촌 작용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당해 그 쟁점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로 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거나 기본세율을 적용해야 된다는 당해 청구인의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으로 쟁점 2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청구인은 쟁점 토지가 도시개발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에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었고 그날부터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시행령 제168조의 6, 제1로 가목 및 남목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는 제외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쟁점 토지인 경우에는 1989년 8월 19일 옛날 도시계획법 제32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내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도시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구역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쟁점 토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편입일은 1989년 8월 19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제촌 작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의 쟁점 토지는 제촌 작용한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로 나목 단서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로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에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라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토지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을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그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취득 목적이라든가 실제 이용 상황 그리고 본래 용도의 변경 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9조 제6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에서도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 행위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가 없이도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쟁점 토지를 농지 본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실시 계획상 구체적으로 토지 사용이라든가 농작물 경작을 금지 제한한 사실이 없고 쟁점 토지를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서 사용이 사실상 금지 또는 제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법령에 의한 사용 제한 시점은 도시개발 사업 실시 계획 인가 고시일이 아닌 환지 예정지 지정 공고일 2014년 6월 13일로 보아야 하고, 그 시점부터 당의 쟁점 토지 양도일인 2016년 4월 29일까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 그 기간은 약 1년 10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용 기간 기준인 5년 중 3년 그리고 3년 중 2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의 쟁점 토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로 규정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건 심판 청구인 경우에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청구 주장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국세기구법 제81조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한 번 더 간추려 보면은요,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당시부터 도시개발 사업의 부지조성 공사 착공일이 전날인 그 전날까지 당의 쟁점 토지 공구상 지목 및 그 현황이 농지에 해당함에도 당의 청구인이 당의 쟁점 토지를 제촌 작용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당의 농지에 대한 사업용 토지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에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굉장히 좀 시간이 꽤 흘렸죠. 이 시간이 좀 힘드실 겁니다. 조금 긴 시간 동안 이제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이제 비사업용 토지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진짜 속된 말로 정말 골 때리는 조항인데요. 이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제 뭐 농촌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도시지역 이외에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도시지역 분포율이 뭐 그리 높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도시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그 농지인 경우 과연 제촌 작용하지 않았는데 이제 도시지역에 편입되어서 이제 뭐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어 되는 그 기간에 해당한다라고 보아 그 당의 농지에 대해서 이때 이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의견이 참 분분하죠. 이제 까딱하면 놓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정말 고달픈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업용 토지를 판단하는 비사업용 토지와 사업용 토지를 갖고 이제 사업용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판단할 때는 참 힘든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최근에 심판례가 이제 좀 정리된 게 있어서 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관련된 법령도 참 많았고요. 뭐 도시개발법부터 시작해서 농지법 어떻습니까? 뭐 우리 기본적으로 세법이니까 소득세법, 뭐 시행령, 시행규칙 다 좋아요. 좋은데 뭐 도시개발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뭐 있습니까? 농지법, 뭐 엄청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도시개발법 같은 경우 2003년도에 폐지가 됐는데 당의 그 조항까지 다 보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도시지역 내 소재하는 그 농지인 경우 과연 이때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사례를 갖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이 이제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돼서 어떤 의사를 결정을 한다든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된 세금을 이제 뭐 생각을 할 때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말이 좀 어렵군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